네, 6월 14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네. 양시장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코스닥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동안 조용했던 성장주가 다시 상승 탄력을 그렇죠.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장주 다시 한번 좀 담아봐도 될까요? 사실 이게 종목별로 편차가 워낙 좀 심한 시장이라는 거 네. 지난주부터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뭐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확실하게 매수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는 또 FMC라는 또 굵직한 이벤트가 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 기관들은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그 와중에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지난주 금요일 날 LG화학이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급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오늘은 또 LG전자가 한 4% 정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요. 줌비디오라는 회사, 작년에 왜 성장주의 좀 대표주였던 종목이잖아요. 언택트의 수혜주로 미국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줌비디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국내 증시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인터넷 관련된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많이 이제 좀 소외받았었던 대형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주에도 뭐 두더지 잡기 말씀도 좀 드렸었고 시장의 순환매가 워낙 좀 빨리빨리 진행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주도 FMC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장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섹터별,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경계를 두실 필요가 없이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시장에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게 이번 주에도 저는 상당히 좀 주요한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오늘 굉장히 강하고요.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도 강세를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정말 소외가 많이 네. 됐었던 종목이잖아요. 오늘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요 세 종목이 공통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중에 거의 뭐 10% 가까이 급등이 조금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제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에 조금 소진이 좀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고 또 레키로나주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이제 승인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을 필두로 뭐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한 9%, 장 초반에 오전장에 거의 한 14% 가까이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오늘 이 레키로나주 국내 이제 대규모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 한 4,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3상에 대한 결과 사실상 이제 치료 기간을 한 4.5일 정도 단축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라는 이제 중간 결과가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살아났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이 종목들이 살아나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가 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지금 반반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이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셀트리온도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뭐 정말 많이 빠진 자리잖아요. 시장에서 그동안에 거의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소외되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매수가 딱 수반이 좀 되면서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뭐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사용 승인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지금 뭐 ASCO도 이제 끝났고 바이오또 USA가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모멘텀 때문에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낙폭 가대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요. 그동안 낙폭 과대 구간에 오늘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게임주 역시 성장주 안에 있는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떨까요? 게임주도 거의 2, 3개월 동안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못 받고 많이 좀 소외가 됐었죠. 지난 금요일도 제가 이제 BBIG 말씀드리면서 지난 금요일 날 배터리 관련주들이 워낙 좀 강했었잖아요.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라갔었는데 BBIG에 이제 속해 있는 G가 이제 게임주들이잖아요.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NC소프트도 오늘 한 1, 2%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 이제 카카오 게임주도 역시나 반등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메이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요런 이제 시장의 순환매 상황을 감안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한번 해가지고 게임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면 사실상 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56,400원에 말씀드렸고 뭐 지금도 오늘 뭐 장 초반에 한 2, 3% 정도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57,000원 아래에서 저점 매수를 했다가 62,000원 정도 올라가면 뭐 한 10% 이상 수익을 내는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목표가 62,000원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이면서도 또 자동차를 유통하는 회사라고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수입차, 뭐 BMW, 그다음에 포르쉐 이런 이제 수입차 브랜드들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국내 이제 유통을 하는 회사. 저는 이제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것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수원에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자동차 이제 전시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자동차 전시도 하고 또 중고차 인증 중고차 이제 거래도 하고 이제 그런 기업이 도이치 모터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 물가 상승률이 아주 가파르게 5%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 물가가 상승한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였다라고 해요. 실제로 신차보다도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질 정도로 차량용 반도체 이제 품귀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2분기 때 자동차 생산이 이제 차질을 빚으면서 중고차 쪽으로 이제 수요가 대거 이제 몰리면서 중고차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의 이제 시그널이 자동차 시장에도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고차 시장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긴 하지만 또 자동차를 유통하는 소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도이치모터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8,400원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지난 금요일 날 살짝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오늘 이제 직전 고점 9,000원대를 강하게 좀 뚫어내면서 거래가 지금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요. 요 회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약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로 엮였었던 종목들이 목요일 오후장에 이제 대거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40% 정도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좋은 높은 지지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도이치모터스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주는 아니지만 약간 이 테마에 이제 엮여 있는 그런 부분적인 이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5일선 조정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지난 금요일 날 가격 반등이 딱 잘 들어왔고요. 오늘 전고점을 이제 뚫어내는 상당히 좀 이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전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이제 직전의 과정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1,500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현재도 벌써 이제 한 8% 정도 수익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너무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짧게 트레이딩 하는 것도 분명히 좀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거든요. 추세의 연속성을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 넘어가면 일부는 또 수익을 생기셔도 좋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1,500원까지도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1,500원 정도까지도 계속 보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으로도 소비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매수한 이후에 8%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500원까지 목표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7,000원에 비중 19%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증권주 쪽은 좀 어떨까요? 지금 이제 뭐 비중 한 20% 정도면 네. 비중도 작지 않으시고 다만 조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들의 움직임은 뭐 코스피 지수의 차트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약간은 상단 저항을 조금 받고 있잖아요. 3,250포인트 정도 구간까지 이제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무래도 금융주들 뭐 증권주뿐만 아니라 저는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시장 금리에는 이미 선반영돼 가지고 은행주들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증권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순환매 랠리에 이제 가장 마지막 순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 이제 틀이 좀 바뀌고 있고 오히려 또 성장주들 쪽으로 지금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증권주나 은행주가 지금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뭐 현재 지금 수익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익절 가격을 44,000원 정도 타이트하게 조금 잡아드릴 테니까 44,000원이 안 깨지면 이제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요. 단기 목표 가격은 47,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47,000원 선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온다면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증권 익절가를 4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7,000원으로 네.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4,30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종목이 4월 달에 네. 왜 엑세스 바이오가 막 실적 발표하고 막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이럴 때 휴마시스도 이제 같이 엄청나게 이제 고공행진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고 뭐 실적이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4월 달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좀 무너져 있어요. 4월 달에 이제 7,500원대 구간에 있다가 거의 뭐 3만 원 근처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서너 배 가까이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된 거거든요. 다행히 오늘 이제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조정을 받고 나서 한 14,000원대 정도에서 단기 바닥이 조금 만들어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저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한 1, 2주 정도 좀 더 밀려나면서 조금 손실 중이긴 한데 지금 12,000원 구간에서는 보유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시젠도 지금 한 6, 7% 정도 단기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시젠도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4월 달에 대거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했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또 바닥까지 다 빠져 있잖아요. 오늘 시젠이 1차 반등에 조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휴마시스도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을 조금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를 단기 반등 목표가로 설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오늘 제약바이오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16,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려보자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44,700원에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계속 성장주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음극할 물질을 제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뭐 2차전지 소재,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한 2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딱 가격 반등을 좀 했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G7 정상회의가 이제 지난 주말에 진행이 좀 됐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초청 국가 자격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친환경 섹터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완성하자라는 그런 이제 공동 성명이 이제 발표가 될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시장 쪽은 계속해서 정책적인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성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성장주였어요. 실적이 당장 나오는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시장이 커지는 거,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대주전자재료의 주가도 시가총액이 거의 뭐 7천억, 8천억 가까이 한번 갔다 왔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고평가가 됐었던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성장주이면서도 이제 실제 스코어가
찍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1분기 때 영업이익이 51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우상향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한 200억 후반대의 영업이익, 내년에는 350억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도 이제 좀 뒷받침되는, 말 그대로 이제 펀더멘탈도 같이 이제 조금 개선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 전기차와 관련된 수혜주 대주전자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산화물 이제 응급할 물질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뭐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 기업의 가치를 이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이유는 공격적인 투자, 증설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이 이제 현저하게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설비 투자 월 한 150톤 규모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뭐 2차 전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그리고 충전 시간을 현저히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산화물이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첨가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히 개발되어 가지고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대주전자재료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가뜩이나 이 실리콘 산화물 시장으로 이제 진입하는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실적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겠다. 실적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텀 피싱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가 44,700원에 편입을 좀 해보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가격은 4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주전자재료 주가 역시 레벨업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17,000원에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여행도 다닐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화장품 종목들도 이제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조금 랠리를 좀 펼치기도 했었고요. 여행, 뭐 항공, 엔터주들도 지난 주말에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오프라인 공연을 이제 허용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SM이라든지 JYP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반등을 했거든요.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 보급에 따라서 사회적인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인데, 이 회사는 피부 관련 이제 의료 기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화장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방송국 분장실에서 제가 아나운서 분들께 직접 여쭤봤어요. 실제로 이 코로나19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보급이 이제 되면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니까 실제로 별로 사서 쓰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작년에 사놨던 것도 지금 다 못 쓴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피부 미용이나 시술과 관련된 거는 정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주변에서 많이 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마스크를 또 쓰고 다녀야 되니까 당분간은 시술을 받거나 하더라도 표가 별로 안 나잖아요. 티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이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 클래시스의 종목 실적이 작년에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작년에 매출액이 이제 765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406억 정도 이제 나왔거든요. 무려 이제 영업이익률이 53% 정도였고요. 우리 국내 쪽의 이슈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수출을 워낙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일본, 러시아, 태국, 대만, 특히 요 나라들을 여러분들 브라질, 호주, 일본, 러시아, 태국, 대만 요 나라들을 보시면 K컬처가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피부 미용 기기도 수출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해외 매출의 한 1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인기리에 요 회사 이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요. 슈링크라는 거 뭐 여성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 슈링크와 관련된 이제 의료 기기를 해외에만 거의 6,000대 이상 지금 누적적으로 판매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해외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게 뭐냐면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이 또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매출도 지금 같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기기도 해외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출액도 해외에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작년보다 아마 훨씬 더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이제 박스권에서 매수를 했고요. 직전 고점 한번 돌파를 해보기를 기대하면서 19,0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전략이고 손절 가격은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